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문이 서서히 닫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멀쩡해 보여도 내일 아침엔 접속이 막혀 출금 버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사사는 빠르게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미 조짐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새로 설치도 최신 버전 유지도 어려워진 거죠.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기능이 늙어가며 어느 순간 앱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인데 앱은 느려질 수 있어요.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한번 제한이 걸리면 평소처럼 로그인하는 것조차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옮기려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셔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안전한 선택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출구는 넓을 때 나가야 합니다. 출금과 이동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붐비면 전송이 지연되고 그 사이 차단 소식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몰리기 전에 여유 있을 때 옮기는 게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대응을 해야 하고 신규 이용자분들은 시작조차 막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이상 앞으로 기능 제한이 늘어날 수 있고 접속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요. 어떤 분들은 앱을 삭제한 뒤 VPN 같은 우회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기도 하죠. 다만 우회는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요. 결국 가입 자체가 막히기 전에 미리 대안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차단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당국은 제재 카드를 쉽게 꺼냅니다. 두 번째는 구글의 정책 결정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앱 생태계 입구부터 막아버린 셈이죠. 여기에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와 징수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가장 먼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빼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려도 지갑은 내 소유입니다. 접속 제한이 와도 내 코인은 내 손에 남아 있어요. 개인 지갑은 말 그대로 내가 열쇠를 쥐는 방식입니다. 거래소 계정이 막히면 화면만 바라보게 되지만 지갑에 있으면 출금이 아니라 전송이라서 훨씬 유연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접속 제한이 시작되면 로그인, 인증, 출금 과정이 평소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데도 여러 번 튕기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죠. 이런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미리 빼두는 게 답입니다. 다음 선택지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겁니다. 이동할 곳을 고를 때는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조건을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아무데나 뛰어들면 손해가 생깁니다. 우회 접속은 옵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VPN을 쓰면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안 사고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잠깐의 다리로만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선물 단타 자체가 막히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속도전 하기에 구조가 답답해요.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편해 보이지만 장갑 낀 손으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따로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5곳 모두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는 곳들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추렸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했습니다. 조건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의 장단점과 입금 경로, 수수료 체감, 이벤트 참여 방법을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이 급할 때는 정리된 표 하나가 시간을 크게 아껴줍니다. 이런 시기엔 고객 지원이 되는 곳이 중요합니다. 원화 입금이 되고 한글이 잘 되는 거래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5곳을 고를 때도 단순 수수료보다 실사용 편의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롱이냐 숏이냐인데 기준만 잡히면 매매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몇 분 사이에 방향이 바뀌기도 해서 무작정 감으로 들어가면 손이 먼저 떨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만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서 진입하는 쪽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해서 하락에 베팅합니다. 선물 거래는 방향만 맞춰도 기회가 생기고 레버리지를 쓰면 움직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흔들림이 큰 감정으로 번지기 쉬워요.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워주는 칼이지만 손실도 똑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선물 단타는 신호가 애매하면 들어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해요. 확신 없는 진입 한 번이 하루를 통째로 망칠 수 있습니다. 저는 롱과 숏을 고를 때 5가지를 같이 봅니다. 차트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입니다. 이 5가지가 같은 쪽을 가리키면 확률이 내 편으로 옵니다. 먼저 롱이 유리한 대표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조정이 와도 이전 고점 근처에서 다시 받쳐주면 시장이 힘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롱이 편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도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내려와도 바닥이 점점 위로 올라오면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뜻이죠. 이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롱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보통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상승 전환에 힘이 붙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롱 근거로 자주 씁니다. 여기서 50일과 150일은 단기와 장기의 체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일 선이 150일 선을 위로 밀어 올리면 단기 매수 심리가 장기 평균을 이겼다는 뜻이라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얻곤 합니다. 거래량은 엔진 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올라가며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잠잠하면 상승이 쉽게 꺾일 수 있어요. 뉴스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롱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숏이 유리한 대표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갈수록 약해지면 매수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숏 쪽이 더 말이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가도 전 고점을 못 넘고 미끄러지면 시장이 위로 갈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억지롱은 고생길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되며 숏 진입을 고민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타이밍입니다. 거래량 감소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힘을 잃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은 초록인데 속은 비어있는 장세에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뉴스도 숏의 연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확 번지고 하락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로 정밀도를 올려봅시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주 쓰는 도구가 RSI, MACD, 볼린저 밴드입니다. 지표는 방향을 정하기보다 타이밍을 다듬어 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열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도한 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표는 신호등이지 운전대는 아닙니다. RSI가 높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낮다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추세와 함께 보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약해질 때 힘이 바뀌는지 체크하는 식입니다. 롱과 숏을 고를 때 확신을 더해줘요.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밴드 상단과 하단에서 보이는 반응도 힌트가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예를 들어 상단을 강하게 뚫을 때 거래량이 함께 터지면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단에서 긴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면 되밀림 신호로 읽을 수 있어서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조합입니다. 추세가 상승인데 거래량이 받쳐주고 뉴스까지 긍정이고 RSI도 무리하지 않은 구간이면 롱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모든 게 엇갈리면 쉬어가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살짝 조정이 와도 이전 고점 근처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며 반등하면 그게 롱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겹쳐 있으면 근거가 더 단단해지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잠깐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고점을 못 넘는다면 숏 관점이 유지됩니다. 데드 크로스가 떠 있는 구간이면 시장 심리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뉴스는 급한 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나 해킹 같은 악재가 뜨면 한 캔들에 크게 밀릴 수 있으니 이런 날은 숏을 유리하게 보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진입 근거를 더 엄격히 잡으셔야 합니다. 결국 롱과 숏은 맞히기 게임이 아니라 유리한 구간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이면 롱,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이면 숏. 이 단순한 문장을 몸에 새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롱은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동반되며 분위기가 긍정일 때 유리합니다. 숏은 저점이 낮아지고 반등이 약하며 악재가 겹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기술보다 자산 위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차단과 접속 제한이 이어지는 동안 바이낸스에만 자산을 두면 마음이 매일 출렁입니다. 옮겨두면 매매도 차분해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 분석과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 포함 여부까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바로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선물 단타에 도움되는 꿀팁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롱과 숏 기준을 실전에 붙일 때 체크할 순서로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나고 바로 복습하기 좋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더 쉽게 풀어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하나입니다. 차단이 더 강해지기 전에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안전한 자리로 신속히 옮겨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